누구나 언젠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나중에 어떻게 늙게 될까? 그 상상 속에는 흰 머리, 주름진 손, 그리고 조금 느려진 걸음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길을 잃고 가족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두려움의 이름 치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9.17%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 10명 중 1명꼴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030년이면 1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기억의 상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치매는 단지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연결이 조금씩 끊어지는 병입니다. 하루의 순서가 헷갈리고 가족과의 대화가 낯설어지고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약을 먹었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가족이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79세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잘 다니던 버스 노선이 갑자기 헷갈리고 가까운 친구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른 주민센터에서 무료 인지선 별 검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다행히 치매로 진행되기 전 단계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아침마다 걷기를 시작했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억력 교실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름을 기억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일상의 혼란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노후의 삶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반면 전북 익산의 82세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젊을 때부터 부지런했고 동네에서도 성실한 분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주변 일에 무관심해졌습니다. 가끔 약속을 잊고 밥을 2번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은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새벽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사흘 만에 발견됐지만 그때는 이미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의 시기를 놓친 결과였습니다. 돌봄의 공백은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됩니다. 치매는 환자 한 사람의 병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가족 그리고 돌보는 사람의 삶까지 바꿔놓습니다. 부산 남구의 75세 여성은 5년째 남편의 치매를 돌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70대 초반부터 기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부인의 이름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분은 하루 3번 식사를 챙기고 목욕을 시키고 밤새 남편의 곁을 지킵니다. 그녀의 하루는 돌봄으로 시작해 돌봄으로 끝납니다. 가족의 사랑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역 치매 가족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비로소 자신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치매는 환자와 가족 모두의 병입니다. 이처럼 치매의 그림자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관리 비용은 연간 약 16조 원, 2030년에는 2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 환자 한 명당 연간 평균 비용은 2,400만 원에 달하고 가족이 부담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입니다. 경제적, 정서적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치매를 막을 수는 없어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학과 생활이 알려주는 예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뇌를 꾸준히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를 먹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일. 이런 활동들이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기억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매일 30분의 독서나 간단한 암기 훈련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가 개선되고 인지 저하 위험이 30% 줄어듭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효과가 더욱 높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꾸준한 운동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을 억제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셋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채소, 생선, 올리브오일 중심의 지중해식 식단은 뇌의 노화를 늦추고 인지 저하를 완화합니다. 반면 설탕과 포화지방이 많은 식단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고염식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뇌혈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웃는 일이야말로 가장 좋은 뇌 자극이라고 합니다. 고립과 외로움은 인지 기능 저하의 또 다른 위험 요인입니다. 주기적인 모임, 봉사활동, 취미생활이 정서 안정은 물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기저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기부터 혈압과 혈당을 관리한 사람은 노년기 인지저하 위험이 20% 이상 낮았습니다. 건강검진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미래의 기억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단기간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실천이 모여 오랜 시간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생활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치료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은 조금씩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음성 패턴과 언어 데이터를 분석해 초기 치매를 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60초 정도의 말소리만으로도 인지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만 가능하던 진단이 이제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을 통해 이루어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항체 치료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레카네맙은 뇌 속의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해 알츠하이머의 진행 속도를 늦춥니다. 한국에서도 도입이 논의 중이며 국내 제약사들도 자체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뇌 염증을 억제하거나 신경 재생을 돕는 새로운 치료제 후보들이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약물적 치료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회상치료 등은 환자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기억 회로를 자극합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회상치료는 환자와 돌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림을 보고 옛 노래를 들으며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활동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인간다운 회복의 과정이 됩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료 인지검사와 상담,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과 연계된 돌봄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치매 가족을 위한 휴가제, 돌봄수당, 정서상담 프로그램 등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단순히 병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돌보고 있고, 누군가는 돌봄을 기다리고 있으며, 누군가는 미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연결될 때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치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세 시대의 문턱에서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노년은 다릅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 가족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이웃과의 인사 한 번이 기억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치매는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 있습니다. 기억을 지키는 힘은 지금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